단순히 목 디스크겠거니 하고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진단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이동엽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목이 좀 뻐근하시고 불편하시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목 디스크겠거니 하고 방치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진단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로 오인하기 쉬운 경추부 척수증입니다. 진단명이 좀 어렵죠. 뇌에 중풍이 오듯이 경추에 있는 척수가 상하는 질환을 경추 척수증이라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사지마비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은 경추 척수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목 디스크와 경추 척수증의 차이점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척수는 중추신경계의 일부이며 우리 몸과 뇌 사이에 정보를 연결하는 소통 통로이죠. 경추부 척수증이란 경추부에 있는 이 척수가 심각하게 압박이 되면서 손상이 돼버리는 질병이에요. 이 경추 척수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하지마비 또는 사지마비 또는 대소변장애, 보행장애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척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한다고 해도 개선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뇌에 중풍이 오면 회복이 잘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조금 심각한 중풍은 반신마비라든지 언어장애 또는 여러 가지 하반신마비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같은 중추신경계인 경추부 척수증도 굉장히 치료되기가 어려운 경우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목 디스크나 협착증과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과 또는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통증을 너무 뭉개가지고 참고 방치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수액이 보통 밀려 나오게 돼서 한쪽 팔만 저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몸의 한쪽 방향의 신경을 건드려주면서 압박과 신경의 저림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추 척수증은 중추신경계인 척수의 중심이라든지 양측성으로 압박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몸의 그 양쪽 신경을 모두 자극을 하면서 양측성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에서도 차이가 좀 생기게 되고요. 목 디스크는 한쪽 팔과 어깨에만 저림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느껴지는 반면에 경추 척수증은 대개는 양쪽 팔과 목으로 증상이 느껴지게 됩니다. 또 목 디스크는 치료 이후에 증상이 완화되고 개선이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있지만 경추부 척수증은 이미 신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라든지 시술 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좀 상당히 남는다든지 오랫동안 회복 기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르신들, 노인들이 노화로 인해서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데요,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척수를 압박하게 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척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요, 척추뼈 뒤에 있는 뒤후자, 세로종, 후종인대가 정상적으로 있는데 뼈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이 골화되면서 뼈로 변성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척수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인대가 뼈로 변해서 공간을 차지하면서 척수가 압박을 받아서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불어 흔하지는 않지만 심한 목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경추 척수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립 앤 릴리즈 테스트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립 앤 릴리즈 테스트는 손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초 동안 20번 이상 반복해 보이는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이제 평소 목 주변이 불편한데 10초 동안 20번 이상 손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 어렵다고 한다면 뭔가가 신경학적 지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의심해야 되며 척수증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경추 척수증이 있으면 세밀한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작이 느려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젓가락질 하거나 할 때 젓가락을 놓친다든지 콩 같은 거를 못 집게 되겠죠, 그렇죠? 또는 바느질을 할 때 작은 단추 채우기가 어렵다든지, 그리고 글씨체가 변하게 되고 연필이나 이런 펜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세밀한 동작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약간 의심이 봐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경추 척수증은 몸의 균형 감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걸음걸이가 걷다가 술 취한 듯 비틀비틀 거리다, 뭔가 이렇게 걸음걸이가 좀 출렁출렁 거린다, 앞발을 뒷발에 붙여서 걷는 일자 걷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물론 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척수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진단 가능성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추 척수증은 보존적 치료가 아닌 대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술로 척수의 압박을 풀어주지 않으면 신경손상이 더더욱 진행되어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닙니다.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을 할 수만 있다면 신경 압박을 최대한 빨리 풀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추 척수증의 치료 방향은 증상 개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악화를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뻔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은 아직 좀 덜하지만 수술을 조금 조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증상들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추 척수증은 제때 발견하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추 척수증이 어떤 것인지, 목 디스크와 또 경추 척수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추 척수증은 아주 위험한 질병이지만 그에 반해서 통증과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병을 좀 약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 아니야? 뭐 이렇게 오인되기도 하고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평소 목 주변에 불편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척추 치료 경험이 풍부한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MRI와 신경줄기 MRI, 또 정밀검사, 근전도, 또 적외선 체열 검사, 이런 기능학적 검사들을 받아보시고 꼭 진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포더 나우병원의 이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